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크쇼 파트 2, 골든 메리노의 키르크고로 나로 존재하는 용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이 좋은 책 한 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키르크고가 그렇게 외쳤던 실존 주기 전 삶,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이루어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진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번 주는 제가 인트로덕션에 우리 마리노 교수가, 골든 교수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 마약도 그렇게 하고 하던 친구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생활을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랑 같이 동거하면서 첫 펜실베니아 대학원 학생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원 학생으로 첫 강의를 딱 갔는데,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원 학생들이 얼마나 썰이 세고 뻥이 센지, 그죠? 와, 다른 1년차 대학원 학생들 한결같이 자신감에 넘쳐 보였다. 강의가 시작되고 15분이 지나지 않아 학생들은 난해한 문헌들을 언급하며 끼어들었고 이런저런 주장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시계의 큰 바늘이 정신없이 돌아갔고 나는 대학원 강의실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엉터리 학생에 불과하던 생각이 머릿속에 째깍거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2시간이 지난 후 나는 멍한 상태로 캠퍼스를 정처없이 돌아다녔고 충동적으로 학과를 찾아가 자퇴서를 제출한다. 괴물이죠. 대학원 가가지고 첫 강의 때. 근데 그게 제가 18살 때 berkeley 철학과에서 느낀 거거든요. 네. 제가 학생들하고 딱 붙었는데 마틴 하이데거를 논하는데, 제가 미국 간 지 6년, 영어책은 읽어본 적이 없는데 마틴 하이데거를 논하는데, 철학과 그 라비에서, 그때 당시 우리 철학도 그 테이블에는 이 세숫대야가 있었어요. 그 세숫대야가 뭐냐면 그 담배 재떨이였어요. 당연히 철학도는 담배를 피워야 됐고, 그때 당시 제가 캠을, 그 필터가 없는 캠을 뭐 하루에 2갑씩 피울 때니까 모여가지고 막 뭐 마틴 하이데거 뻥을 치는데, 와, 제가 너무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와, 예, 나는 엉터리로구나. 일단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마틴 하이데거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책도 아니었는데 영어가 딸렸을 뿐이에요. 근데 anyway, 그래서 우리 고든 교수님도 그 자퇴를 한 다음에 2년 동안 좀비처럼 살았대. 과도한 음주와 약물 낙용으로 병원에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날, 그죠? 어느 이제 심리 치료를 했다면,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시간에 너무 약속보다 일찍 도착해서 한 커피숍에 아버지가 내려준 거예요. 뭐 완전히 뭐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자기 형 집에서 있었는데 형이 땅바닥에 누워서 괴로워하는 나를 딱 손바닥을 가만히 얹고는, 네가 자살로 삶을 끝낸 후에 남겨진 물건을 어떻게 처분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완전히 망가져 있으니까 자기 동생이, 야, 이 자식아, 너 죽으면 이거 남겨놓은 거 어떻게 처리할,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밑바닥을 친 거죠. 근데 이분이 중고책과 커피숍이 있는데 딱 있다가 선반에 정리된 책을 멍하니 뚫어보다가 갑자기 키어크거르의 사랑의 역사책을 딱 집어든 거예요. 거기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매료됐느냐. 우리가 총명함을 자만하며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것도 믿지 않을 것이므로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의기양양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사랑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속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때는 속지 않은 것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속을 수 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써 속을 수도 있고, 진실인 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속을 수도 있다. 뭐 사실 뭐 그 평범한 구절인데, 키어크가르드가 사랑의 역사라는 책, 제가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 대한 북독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우와,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조금도 꾸밈이 없는 진실한 글, 키에크걸과 나이란 단어들이 나를 완전히 감쌌다. 불안증과 우울증에 사로잡힌 덴마크 철학자의 책에는 심리적 고통은 묵묵히 인내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방향으로든 행한 행동의 결과라는 주장으로 가득했다. 키에크걸가 되었건 빅토르 프랑크가 되었건 프랑클이 되었건 실존주의적 정신분적 전문의가 되었건 우리가 실존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적 메시지 중 하나는 고통이 인간을 파멸시키거나 바위처럼 몰인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슬프고 깨지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구나. 네? 그죠? 다른 사르트가 그랬죠. 사르트인가 까문가 둘 중에 하나가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한다. 와, 명언이죠. 네. 너는 죽지 않아. 네. 근데 죽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야. 이 책에 인용한 실존주의자들은 세상사가 항상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폴 틸릭, God is the Theology를 한 그는 우리가 자기 성찰, self-reflection을 통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순진하기 짝이 없던 철학자였다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크게 성장하고 크나큰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는 진정으로 믿었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완전히 그 쉐를 깨버리는. 그래서 여기는 참 재미난 걸 얘기해요. 인비지블 맨이라는 그 실존주의적 소설, 라프 앨리슨이 쓴 소설인데 1994년도에 돌아가셨네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흑인과 백인에 대한 관계,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는 마치 인비지블 맨, 존재하지 않는 했다는 거예요. 어. 이게 2013년 전에서 10년 전에 써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013년 어느새 킬코 탄생 200주년을 보내지만 사실은 이제 2023년이니까 210년을 했습니다. 킬크가드는 5월 5일 날 어린이날 탄생했고 11월 11일 날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 킬크가드 소사이티는 5월 5일 날 모임하고 11월 11일 날 모임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인트로덕션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트로덕션 갖고 북톡 하나를 끝냈는데 불안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안해지는 방법을 올바로 배운 사람은 최고의 것을 배운 것이다. 불안의 개념. 불안의 개념. 그래서 불안은 의도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유를 찾아내려고 애쓴다. Fear is created. 불안은 무한히 창조되는 것이다. 불안은 계속해서 창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버컴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차 대전, 2차 대전 후에 실존주의가 미국에서 유행한 것도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왜? 불안의 시대. 이 불안의 시대를 어떻게 오버컴하느냐. 폴 틸리크가 1950년도 발표한 존재의 용기, The Courage of to Be. 그러니까 사실은 나로 존재하는 용기 이 타이틀이 여기서 온 것 같아요. 불안과 고뇌에 대한 키에르크고식 해법을 모사한 책이었다. 틸리크란 분이 키에르크가르드의 영향을 받고 The Courage to Be라는 신학을 전개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불안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취합니까? 약물 요법, 화학적 불균형, 케미컬 임밸런스라는 단어를 창조해서 약국 회사들이, 제약 회사들이 완전히 이제 막 약을 팔아먹는 거라는 거 아니 그냥 트렌드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가파워라고 하는 그 청년들 모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아가파워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한국에요. 웬만한 지금 거기 온 애들이 거의 다 카운슬링 받고 근데 카운슬링을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한대요. 딱 5분 얘기 듣고 너 뭐가 문제야? 뭐 저는 우울증이 걸려. 그럼 딱 5분에서 10분 듣고 그래? 그러면 프로젝 먹어. 이게 무슨 뭐 약장수예요? 네. 근데 거의 그 수준에 와서 지금 거의 너무나 많은 애들이 약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에 합당한 자동차용 스티커가 저장된다면
알약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성가신 감정과 생각은 신경 화물 물질의 혼돈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케미컬 임밸런스야. 케미컬 임밸런스 이 약 먹으면 돼. 그 누가 했냐? 약장수들이 했다는 게 약장. 파머시스트들이. 그러나 철학자들이 불안을 항상 진지하게 다뤘던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철학자들은 불안을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의 파괴적인 부산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띄었고, 특히 스피노자는 불안과 두려움을 구분하지 않고 두려움은 약한 마음에 생겨난 것이며 이성적 판단과 관계가 없다라고 간주해버렸어요. 그러나 셰르케가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어, 계속해서 이 불안, 뭐 fear and trembling, 두려움, 두려움과 떨림,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음에 이르는 병, 철학적 단편을 비하하면서 해설문, discourse, unscientific, 뭐 불안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사실 요즘 심리학자들이 키어케가드의 책을 엄청나게 읽습니다. 왜? 정답을 제시했으니까 그것을 심리학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마르틴 하이데거 나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키에르케로부터 많은 것을 차용한 철학자답게 불안이 인간성에 대한 중요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생님이라는 데 동의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일탈된 감정, 즉 불안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군중으로부터 분리된 진실한 개인이란 정체성을 확보하는 걸 돕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키어케가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불안은 공감적 반감인 동시에 반감적 공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다. 와우. 불안은 두려워하는 것의 욕망. 왜 두려워하는 것을 욕망하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호러 무비라고 그러죠? 귀신 나오고 하는 막 두 사람을 두렵게 하는 영화. 뭐 예를 들어 저기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이게 왜 대박을 칩니까? 왜 사람들이 돈 주고 가지고 막 두려워하려고? 불안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반감과 반감적 공감. 이거 좀 어려운데. 키에르케고르와 하이데거를 다룬 거에서 정말 그 마리노가 권투 트레이너로 30년을 일했어요. 교수하면서도 계속 박싱 그 코치였는데 공감적 반감과 반감적 공감. 그건 뭐냐? 건강한 남자라면 강인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권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와서 열심히 하는데 첫 번 두드려 맞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sympathetic, antipathy. 그 다음에 antipathetic, sympathy. 이게 공존한다. 그래서 자기 동일성의 문제,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뭘 두려워하지? 내가 왜 두려워하지? 라는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가 또 디자이어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무척 모순적인 피조물이다. 우리는 피조물 모순 덩어리다. 그 모순 덩어리 자체를 내가 현실에서 딱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존주의자는 현실주의자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순금보다 귀한 금이 뭐라 그랬어? 지금이라 했어, 지금. 네. 지금이기 때문에 그 지금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제도 나를 다치지 못하고 내일도 나를 다치지 못하게. 그러나 오늘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이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것. 이것이 말로 자기가 결정적인 징조다. 우리가 자신이란 내가 나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불안, 인간 본성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더 고결한 삶을 그리워하는 세속적인 삶의 마음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많은 사람이 불안에 시달려 힘겨워하고 그 불안으로 탈출하려고 끝없이 시도하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불안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Fear makes potential element ingredient of possibility. 와. 가능을 제시하는 불안이라는 거. 내가 왜 불안하지? 네. 그 불안이 없으면 예를 들어 삼성가의 손자 녀석이 뭐 자기가 자기 대선 10대까지 쓸 돈은 있고 불안이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고 아침에 밥 차려놓고 그죠? 학교 가면 라이드 해주고 뭐 공부 안 해도 뭐 하버드 갈 거. 걔들
F 받아도 하버드 갑니다. 왜? 하버드에 그냥 뭐 한 10 밀리언 달러 헌금하면 뒤로 들어가거든요. 하버드 나왔다 그러고 뭐 아버지한테 그냥 주워 들은 거 해서 이제 3대째 갑부에 뭐 4대째 갑부, 5대째 갑부 이게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꽉 맥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란 난관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삶에서 당신의 과제가 진실한 인간이 되는 것을 믿어야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을 인정하면, 그죠? 예컨대 멋진 옷을 입고 권리를 불거시던 멍한 눈에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했잖아요. 옷은 멋있게 입었는데 멍한 눈에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된다. 불안이 대문을 긁어대는 듯 하더라도 진실한 사람이면 불안을 환영하며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여하튼 우리가 정말 막 몸이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을 자극하면 골프를 치거나 해변에서 마티니를 마시려고 이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라. 키에크고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슬을 끌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된다는, 불안을 떨군다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안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키에크고르는 진단이 딱 맞아떨어진다. 그 사람에게는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없는. 나는 불안하지 않아. 정신없는. 나는 예수 믿어서 불안하지 않아. 정신없는 놈이라는 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투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키에크고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불안이라는 악마적인 기분 혹은 감정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처방한다. 그죠? 아, befriend your fear. 너의 불안과 불알 친구가 되라. 아, 이거 말되네. 너의 불안과 불알 친구가 되라. 신이 저러는 거예요. 저의 명언이 되겠습니다. 너의 불안과 불알 친구가 되라. 아, 이게 책 제목으로 써도 좋겠습니다. 우울과 절망, 두 번째 챕터. 아, 이게 지금 내가 페이지 77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마 파트 3까지 가야 되겠네요, 오늘. 자, 어쨌든, 파트 2. 여러분, 미국에 지금 12%, 8명 중 한 사람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야, 이게 뭐, 제약회사가 떼돈을 버는 거죠. 프로자이크 뭐 해가지고. 뭐, 모든 카운슬러들 만나면 끝에는 약을 처방하니까. 그래서 또, 우리 또 카운슬러들 킥백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 인구의 12%가 막 약을 먹는다. 그 우울증에 또 주는 약이 또 과독돼가지고 마약까지 가잖아요. 그죠? 어, 이것이 미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문제로 나오겠습니다. 케그의 표현을 빌리면 우울은 실제하는 것이며 글쓰기로 없앨 수 없는 것이, 글쓰기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결함, 즉 우리에게 명령하는 용기와 순종하는 용기, 행동하는 힘과 희망하는 자신감을 빼앗은 결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마리노 교수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술 친구들이 많아서 술집에 가서 친한 척했지만 딱 아버지가 묻히는 날 그 많은 친구 중에 한 놈만 와서 자기 친구 딱 한 사람이 참석했다. 이게 얼마나 우리는 우울하고 한 사회에 살고 있는. 키어크가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반자선적인 저자. 반자선적인. half biography.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네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코는 그 책에서 우울은 나의 충실한 애인이다. 내가 우울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래서 자기 억셉턴 수용. 만약 키르케고르가 지금 살아있다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 치료제 프로젝을 습관적으로 복용한 까닭에 이제는 감정의 혼란과 존재의 병 자체를 구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불평할 것이다. 만약 키르케고르가 지금 산다면
키에크고르라는 그 저기 페이스북에 가면 야 우리 감정 불안이라는 감정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되게 하는데 아름답다. 내가 나되 나가 나되는 것이 아름다운 건데 이거 아름다운 것을 이룰 수 없어. 왜? 그냥 약으로 다 해결. 그걸 병으로 존재의 병 자체. 이게 존재의 병이냐, 그죠? 감정의 혼란이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십자가인데 이것을 없애버린다. 그러면서 내가 제 책에 많이 응용한 여기 코트를 씁니다. 키에크고르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마음속에는 깊은 고뇌를 감추고 있지만 입술을 이리저리 오물거리며 뱉어내는 탄식과 비명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게 만드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의 운명은 독재 군주 팔라리스의 총동 황소에 갇힌 가엾은 사람들의 운명과 같다. 그들은 총동 황소 속에 갇힌 채 이글거리는 불로 고문을 받아 비명을 내지르지만 그 비명이 독재 군주의 귀에 닿아 그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는커녕 달콤한 음악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와, 이 팔라리스 총동은 뭐예요? 군주 팔라리스가 얼마나 악독한 놈이었냐면 그 천재적인 사람들에게 인간을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 청동 황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 뭐냐? 큰 그 황소를 저기 청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태워서 구워 죽이는데 그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냐면 그 황소의 불을 어떻게 했냐면 그 저 나팔처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때 그 안에서 막 으악 아유 소리 지르면 그것이 앰플리파이가 돼가지고 막 완전히 PA 시스처럼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래서 청동 황소를 만든 친구들을 먼저 죽여버려요. 이거 진짜 너희들 이거 개런티해? 아 이거 막 확실합니다. 그래 먼저 죽어봐 이 새끼들. 또 걔들 넣어서 죽여버려요. 끔찍하죠. 그리고 군주 팔라리스도 나중에 폭동을 통해서 자기도 거기 들어가 죽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시인이란 그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멜랑콜리 그래서 키어가드는 평생 멜랑콜리 그죠? 멜랑콜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뇌, 슬픔. 1836년도에는 어떤 일기를 쓰냐 하면 나는 지금 파티에서 방금 돌아왔다. 그 파티의 생명이며 영혼이었다. 내가 막 거기서 막 익살과 재치를 겸비한 말이 내 입술에 쏟아 나왔고 모두가 나를 웃고 즐거워하며 나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파티장을 떠났다. 그렇다. 내 속마음을 표현하려면 지구 궤도의 반 지름만큼이나 긴 줄표가 필요했다. 그리고 줄을 쫙 꺼요. 그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었다. 그게 멜랑콜리라는 게 데이니시거든요. 멜랑콜리. 네. 멜랑콜리. 덴마크에서는 우울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다. 하나는 멜랑콜리이고 다른 하나는 퉁스긴스데커시트. 무거운 마음.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키어가르드는 그런 멜랑콜릭적인 것을 승화시켜서 멜랑콜릭하다고 내가 자살하고 싶다고 자살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왜 자살하는 거야? 우울을 왜 하는 거야? 이것에 대한 정직한 자기 자신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어, 세 종류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키어크가의 표현을 빌면 다른 의미에서 절망한 것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 꿈을 despair, 절망이 despair거든. 꿈을 실현하지 못할 때만 절망적인 상태가 똑같을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 sickness unto death, despair. 키어크는 세 종류의 자아를 보여준다. 첫째로 구체적인 자아가 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 메디컬 스쿨에 가는 게 MCAT이라는 시험을 봐요. MCAT을 치르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 두 번째 자는 의학대학원을 준비하다가 열렬한 꿈꾸는 자는 이상적인 자며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게 아니라 준비하는 꿈꾸는 이상적인 자, 이상적, 아이디어 self, 그죠? 이거는 그 구체적인 자아는 specific self, ideal self. 세 번째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평안을 얻는 자아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세 번째 자아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뭐 의사가 되건 변호사가 되건 시인이 되건 그죠. 그래서
뭐를 응용하냐면 플라톤의 변명. 제가 그 책도 이번에 샀는데 한국 헌책방에서 플라톤의 변명을 쫙 읽으면 플라토의 철학이 나옵니다. 플라토가 죽기 전에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디펜하는 것이 큰 책으로 나왔어요. 플라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기 전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놨어요. 소크라테스는 숭령공을 찾아갔고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숭령공은 정치인과 달리 무엇인가를 실제로 아는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절망에 가장 적합한 은식처. 행복이라는 곳에 절망이라는 안식처를 꾸민다. 행복이라는 곳에 절망이 언제나 와서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키크로는 1840년도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태어난 순간부터 광기에 가까운 이런저런 고통에 사로잡혔다.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과 육신 사이에 잘못된 관계에 있었다. 그 고통은 내 정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은 무척 놀라운 사실이며 여기에 나는 무한한 용기를 얻는다. 내가 보기엔 이 courag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걸 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죽음과 결혼과 죽음이라는 것, 거기서 진실함과 성실함이라는 것, 와, 이것을 우리가 해서 자유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가, 누가 더 누가 석자 과정에 임명되는가, 우리는 이런 비교, 계속해서 compete and compare, 비교하고 싸우고, 그렇죠? 비교하고 이 삶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은 절망이 아니면,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울을 축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멜랑콜리가 우리 삶에 있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라. 그래서 니체가 내가 전번에는 사르트인지 까운지 몰랐는데 이게 니체가 남긴 말이에요. 니체가 남긴 가장 유명한 격언이라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니체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고 슬픈 주의가 있고 막 오면 그래 이것을 통해서 뚫고 나아가면서 그죠? 내가 더 건강해지리라. 이건 제가 서핑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에서 서핑이 뭐예요? 서핑도 똑같아요. 서핑이 받아서 서퍼가 바닷가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 파도가 안 일어. 그러면 그 바보라는 소리죠. 서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서퍼들은 가가지고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와우 신나하죠. 왜? 아니 파도 타러 나간 건데 그죠? 아니 지금 파도 타러 나갔는데 파도가 없는 걸 좋다하게 그뭐 인생이라는 바닷가에 나가서 야 이거 말 되네요. 이거를 내가 책에다 쓰면 더 멋있겠네. 해석이 확 들어오죠. 키어가드가 만약 서퍼였다면 야 우리는 파도를 타러 나가 바닷가에 나갔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인생을 이라는 바닷가에 있는데 파도가 없다고 좋아하는 서퍼 같으니 그리고 파도가 없어지기를 내가 너의 인생의 파도를 없애줄게라고 심리학자들이 프로젝트를 매기고 그죠? 고통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써서 돈 벌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 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세상 방바곳에서 자학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울이 절망으로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디프레션이 디스페어로 여러분이 디프레션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기를 원하지 디스페어로 해서 자살로 연결되지 않는. 그래서 사실 존 스튜어트가 쓴 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번 북톡에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북톡 3.